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의 최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과 한국의 KF-X를 간단하게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중국의 J-20은 실전 배치가 진행 중에 있고 한국의 KF-X는 아직 개발 중이기에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어느 정도 추정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크기부터 보자면 더럽게 큽니다. 파크파보다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표상으로는 파크파가 길이는 길지만 J-20이 두껍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중국도 땅이 넓어 방공망이 넓다 보니 당연히 작전 반경 등을 고려하면 기체가 커지는 건 당연합니다. KF-X와 비교한다면 확실히 큰 걸 알 수가 있고 F-15보다도 크죠. 다만 기체가 크긴 한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엔진을 제대로 개발했는지가 미지수입니다. 시제기는 러시아제 엔진을 장착하여 문제를 해결했다고는 하지만 양산기들은 자국산 엔진을 장착하기로 하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중국산 엔진은 짝퉁 엔진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 애초에 중국의 J-10 개발을 보더라도 믿을 수가 없군요. 현재 미국 극동에 배치된 F-35에 대항하기 위해 서둘러 배치를 했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재원은 네이버에서 인용하겠습니다. 2011년 1월 11일 네이버 G10백과 J-20 눈에 띄는 거라고는 크기입니다. 현재 중국제 엔진이 제대로 개발돼서 장착된 건지도 알 수가 없으니 슈퍼크루즈가 가능한지도 알 수가 없고 더군다나 기동성을 보자면 일단 추력 평양 노즐이 아닙니다. 물론 카나드를 채택하였기에 어느 정도 기동성에 플러스 요인은 있겠지만 이게 또 RCS 면적을 넓히는 단점이 발생하는지라 작전 반경을 위해서인지 델타-이글 채택한 모습도 보이고요. 만약에 장착된 엔진의 출력이 떨어진다면 기동성은 바랄 수가 없을 것 같군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부 무장창은 탑재하였기에 KF-X와 비교하자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동성은 아무래도 KF-X가 우위일 것 같기는 합니다. 현재까지는 다음은 스텔스 성능인데요. 전체적인 모습이 방향타가 너무 많습니다. 이 방향타들이 전부 RCS의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물론 장점인 부분도 부분 보이기는 합니다. 붉은색이 RCS 마이너스 요소들, 녹색이 플러스 요소들입니다. RCS의 가장 마이너스 요소는 기동성 확보를 위한 카나드익이라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다음으로 항전 장비 등인데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정보가 딱히 없습니다. 그나마 알려진 게 AESA 레이더를 장착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모르긴 합니다. 애초에 러시아 전투기의 항전 장비를 카피하여 장착한 게 유력할 것이죠. 해커 부대를 이용하여 로키드 마틴에서 스텔스 기술을 배우고 세르비아에 추락한 F-117 잔해 등으로 기술력을 얻기는 했을 겁니다. 무장량은 기체 크기가 크다 보니 J-20이 좋을 것이고 작전 반경도 당연히 더 넓을 것입니다. 스텔스 성능은 현재로는 알 수가 없으며 기동성은 KF-X가 우위일 것 같습니다. 근접 도그 파이팅을 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고 가시거리 박교전은 J-20이 우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KF-X가 블록 3까지 배치가 돼도 J-20이 제대로 된 엔진과 제대로 된 항전 장비, 무장이라면 도그 파이팅도 조종사의 실력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J-20이 우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J-31과 비교하겠습니다. 주변국들의 차세대 전투기는 중국이 미국의 F-22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스텔스기 J-20.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 우선 협상업체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확정된 가운데
주변국들도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한반도 공중전역이 가열되고 있다. 30일 군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자국 전투기 개발 사업은 10년 이상 뒤처진 사업이어서 기술 개발, 생산 물량 등에 초점을 맞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무서운 속도로 자국 차세대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군용작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 대수는 미국이 2470대이며 중국은 1453대다. 중국은 미국의 F-22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스텔스 기능을 갖춘 JA-20과 J-31 개발을 완료했고, J-20은 늦어도 2019년, J-31은 2020년 이후 실전 배치를 구상하고 있다. 중국은 J-20에 대한 자신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2011년 1월 11일 중국이 J-20의 시험 비행 모습을 공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날은 로버트 게이츠 미국 전 국방장관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던 날이었다. 2년 후에는 J-20의 미사일을 장착한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돼 해외 언론에서 무장 운용도 완료됐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미국의 F-35를 견제하기 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31도 개발 중이다. J-31은 이미 2012년의 모습을 드러내 미국에 충격을 주었다. 미국은 당초 2020년께나 중국산 스텔스기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J-31은 미국이 개발 중인 F-35를 거의 베낀 것과 같은 형상이어서 미국을 더욱 긴장시켰다. 이 밖에 중국이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의 함재기로 낙점한 J-15의 조종사 비상 탈출 훈련에 나서 이 전투기의 전력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측은 J-15가 폭탄 탑재량이나 전투작전 반경, 기동성 면에서 미국의 F-18 호넷 전투기에 버금간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심신이라고 불리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기술 실증기 ATDX. 일본은 미국과 함께 1990년대 후반 F-2 전투기를 공동 개발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1998년 세계 최강의 항공기로 꼽히는 F-22 레터의 기술 이전을 2015년까지 금지하자. 비웃기라도 하듯 자국 내에서 스텔스기 직접 만들겠다고 나서고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전략을 세웠다. 개발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차세대 전투기의 윤곽은 바로 드러났다. 바로 심신이라고 불리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기술 실증기 ATDX이다. 일본은 실전 배치용 항공기를 생산하기 이전에 시제품 형태로 만든 기술 실증기를 만드는 데만 총 466억 엔이라는 거액을 투자했다. 미국의 F-22 레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러시아 스텔스기 수호의 T-50 핵파와 비슷한 수준이다. F-3의 윤곽도 드러냈다. 일본과 중국 언론에 따르면 2013년 10월 일본 방위성이 주최한 방위기술 심포지엄에서 F-3의 가상 디지털 영상을 최초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영상 속 24DMU는 공중기동과 스텔스 성능을 보유했다. 여기에 30톤의 추력을 보유한 쌍발 엔진을 달았다. 미국 F-35A의 엔진 최대 추력인 19.5톤을 뛰어넘는 성능이다. 여기에 일본 방위성은 F-15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 등의 개선을 추진 중인데 이 가운데 비용이 많이 들고 개량이 어려운 일부를 F-35로 추가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의 F-3의 DMU를 최초 공개 영상. 3차원 디지털 형상은 24DMU다. 일본의 연호를 가리키는 형성 24년에 설계해 이를 따온 이름이다. 중국 J-20 전투기의 최근 소식과 분석.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일명 J-20에 대한 잡다한 소식을 올려봅니다. 한개 기사. 만중점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여러 기사의 내용을 발췌해서 올립니다. 그 외에 최근 여러 사이트에 올라 온 J-20 시제기의 사진 및 동영상도 곁들입니다.
플라이트 글로벌의 더 듀 라인 블로그에 올라온 스티븐 트림블의 글에 인용된 환구 15의 제220 관련 기사 일부를 소개합니다. 영문명으로는 글로벌 타임즈인 환구 15는 중국 공산당기 관제인 인민일보의 자매제이자 영자 신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미운털이 박힌 언론이기도 하죠. 실제 최근 우리나라 언론에 소개된 환구 15의 기사 중에는 제220의 성능을 F-22에 필적하는 것으로까지 추켜 세우는 자극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기사에 올라온 아래 대목처럼요. 중국 군사 전문가 순 샤오쥐는 환구 15와의 인터뷰에서 F-22는 197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돼 상당 기술이 낙후 단계에 접어든 데다 대당 2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 탓에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제220 500대가 양산돼 중국 동남연안에 실전 배치되면 일본에서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미군은 싸우지도 못하고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이 내용이 발췌된 기사 원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국방대학의 군사 전문가인 리덕공은 환구 15와의 인터뷰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예측 2020년까지는 중국이 5세 스텔스 전투기를 내놓지 못할 것이고 2025년 즈음에야 소량을 배치할 것이다가 지나치게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제220에 대한 요즘 루머는 순전히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F-22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맞는 공세적 무기지만 중국의 방산 개발은 사실상 자위적이고 전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만약 중국이 4세대 전투기를 원한다면 인근 지역과의 군사적 균형에 영향을 줄 정도의 많은 전투기들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F-22 전투기 생산을 187대에서 중단했다. 중국은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할까? 리덕공은 중국의 항공기술 수준이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과 경쟁하기에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몇몇 서방 언론은 게이츠 장관보다도 그리고 중국인들보다도 더 희망적이다라고 언급한 그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 이슈를 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흥미롭게도 같은 기사에 실렸다고 하기에는 두 의견의 차이가 낮과 밤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환구 15가 리덕공의 의견을 그냥 거칠애로 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중국 공산당 계열론이라는 점도 고려하면 지나치게 제220을 낮춰오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중국 정부는 일단 제220의 공개를 통해서 미국과 서방을 비롯한 전 세계에 자국의 기술력과 군사력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지만 그 이상으로 제220을 과대 포장해서 미국과 서방 및 자국의 주변국들 우리나라와 일본, 러시아 등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